두 번째 오늘 이슈는 예비 타당성 면제 논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즉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필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항상 좀 예외가 있어야지 경직되게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외 조항이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 관련된 논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뭐가 평가 기준이 될까요? 지금 얘기들은 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지역의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을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는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잠시 후에 부산대 경제학과 김기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지역 얘기 또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사실은 이 용어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낯설고 그래서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고요. 네. 또 국가 예산이 300억 원이 들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경제성이나 뭐 이렇게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경제성, 뭐 효율성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비용 대비 편익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과거 침체돼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1,000억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도로나 다리를 이용해서 뭐 둘러가는 기름 비용이나 그다음에 시간 비용 이런 게 이제 이익이고 비용은 1,000억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다리나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나야지 그렇죠.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치는 게 예비 타당성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교육 관련된 거, 그 시골의 학생의 5명, 그 중학교는 폐쇄 기준이 그렇죠. 5명입니다. 학생을 교육을 위해서는 3명이라도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등급을 좀 낮게 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또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 조항이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남북 교류 사업, 교육 사업 이렇게 한 15가지 종류는 예비 타당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요즘에 그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고속도로에 다람쥐가 다닌다는 데가 그게 일본 얘기인가 보죠? 일본의 과거에 한 20년이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작년에 포뮬러 원이라고 있어요. 전남 영암에. 전남 영암에 포뮬러 원 했는데 수도권에서 거리가 한 2~3시간 되다 보니까 멀죠. 사람들이 가지도 아니하고 경제성도 없고 외국에서도 오는 그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거의 정부가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로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포뮬러 원. 또 많은 것들이 지방 공항입니다. 양양공항, 청주공항 이런 것들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투자해서 시행했지만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 보니까 아주 뭐 예산만 나가고 경제성이 없는 곳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또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센 게 4대강이죠? 4대강. 제가 뭐 그 얘기를 굳이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들어간 돈,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 그거를 따져서 이제 예비 타당성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됩니까? 첫 번째는 베니핏 코스트가 이제 비용과 편익 분석인데요. 비용과 편익. 1을 넘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내가 1,000억 했는데 수익이 1,000억 이상이 나와야지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용과 편익이 1이 넘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이제 40%, 그다음에 정책적인 게 한 30%,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균형 이런 지역 균형이 한 30%. 그러니까 433 이제 건설업이 그렇고 또 과학 R&D는 또 다릅니다. 그러겠죠.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비용과 편익에서 1이 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점수입니다. 그러면 1 안 넣으면은 0.9999 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사업성으로서는 이렇게 점수로서는 좀 낮다고 보지만 아까 얘기한 같이 지역 균형이나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그러니까 1 넘느냐 마느냐 하고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요걸 100% 100으로 해가지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습니다.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 정책성, 이렇게 기업 균형 발전에서 일정한 점수를 넘고 또 베니핏 코스트, BNC라 그러는데 그 비용 편익 분석이 또 1이 넘어야지 아주 합당하다. 글쎄요. 그 이하가 되면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혹시요 교수님이 그 알고 계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했던 사업 중에서 예. 이 점수가 일이 안 됐는데도 뭐 효과가 괜찮았다거나 또 반대로 일이 넘어서 사업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거나 뭐 이런 사례 혹시 아주 뭐 성공적인 사례는 뭐 제주 공항 사업이라든지 인천 공항 사업. 인천공항도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그 전 세계에서 고객들이 몰려올 줄 몰랐는데 우리 인천공항 사업이 인천공항과 그다음 고속도로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또 전 세계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뭐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주공항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나 깨끗한 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고 실패 사례가 있다. 실패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뭐 전남 영암의 포뮬러1 또 양양 청주공항 이런 지방공항 문제가 또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에서 그 점수가 비용 대비 편익 점수가 1이 넘어서 사업을 했는데도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1이 안 넘었는데 뭐 필요해서 했는데도 뭐 성공한 사례도 있을 거고 이게 참 예측하기 힘든 거네요.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3년, 5년, 10년 단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인구수라든지 또 지역 이동도 되고 이런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인천공항은 이렇게 많이 몰릴지 몰랐지만 우리나라는 좋아졌고 인천 또 물류공항도 이렇게 생각보다 더 활성화됐을 때 이제 좋아졌고. 그 이게 복걸복으로 이런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예측 체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거를 타당성을 조사하는 분석 체계에 뭔가 큰 구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공정성과 효율성입니다. 경제학의 목표는 이제 공정성과 효율성인데 가장 공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충족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충돌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정치학의 이제 어원 자체가 올바른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이 정치학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 효율성, 이렇게 올바른 예산 배분이 아주 쟁점이 되는 거죠. 참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뭐 완전할 수 있는 건 없긴 합니다만 이 논란의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에 대해서 이게 항상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적용되는 게 또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예타 면제 논란의 또 중요한 이해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지방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에 계신 우리 교수님 한번 말씀 듣고 계속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을 위해서 부산대 경제학과 김기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요. 그 예타 면제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뭐 몇 조짜리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을 관련돼 있어서 지방은 계속 인구도 줄고 하는데 그런 몇 조짜리 SOC 사업을 하는 게 무슨 경제성이 있겠느냐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 타당성 어떤 조사를 하는데 기준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은 맞습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인인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입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상대적으로 거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도 정태적으로 고려하지 동태적으로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지 미래의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요인을 포함하면은 지역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무슨 경제성이 있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미래의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앞으로 중앙과 지역 분류이 더 확대되면은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 지역과 그러면은 관련된 이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사회 간접자본 관련된 사업들은 그런 경제성만 중시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SOC 관련된 그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돼서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이 지방과의 이 좀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지방과 중앙과 어떤 결의사를 갖다 언급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중앙정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타를 수행하는 목적이 경제성이라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은 지출의 효율성에는 정말 강조합니다. 예컨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면 얼마의 수입이 있느냐 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단순한 지출과 수입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출이 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 측면이 바로 지역균형 발전이고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이 경제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다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의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정부의 SOC 쪽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저 지방 사업을 갖다 지방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집중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비 타당 조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상대적으로 적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사업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려봤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갖다 경제학 정량적으로 숫자로 반영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갖다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현재 상황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또 예비 타당 조사를 통과했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도 필요합니다. 예. 바꿔 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면은 정량적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 분석으로서 조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대 김기훈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너무 그러니까 경제성만 이렇게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지역의 상황을 반영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할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경제 상황들, 경기 상황들, 고용 상황들 이런 거를 조금 더 점수를 높여서 고려해야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SOC 사업이나 건설 사업에 정부가 좀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분석할 때 10억 원의 매출이 나면 몇 명을 고용하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취업 유발 개수, 고용 유발 개수라 그러는데 건설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아요. 10억 원을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보통 건설업은 한 16명 정도, 도소매업은 한 18명 정도. 그래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게 그 건설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고용 상황을 좀 더 개선하자. 그게 이제 목표인데 저는 뭐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은 고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이것은 뭐 정부가 뭐 해도 바람직하다. 저는 뭐 이렇게 워낙 고용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럼 이를테면 그런 걸 수 있겠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금 일종에서 보는 시각은 과거 정부들처럼 이제 토건식 개발 사업부터 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면 그걸 무조건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뭐 일단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정부가 최근에 뭐 너무 시장 친화적이다, 기업 친화적인 걸 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도 잘 사는데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올리니까 고용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